지금부터 글로벌 바이오 생산업 구축을 위한 인천광역시 셀트리온 간 업무 협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광역시 미래다음과장 김준성입니다. 코로나19와 집중호우가 동반된 장마라는 불편한 상황에도 오늘 행사에 참석을 해주신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취재를 위해 자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지금부터 오늘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참석자 소개에 이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님,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님의 인사 말씀에 이어 그간 추진 경과 및 MOU 주요 내용 보고, 그리고 셀트리온의 투자 계획을 들으신 후에 설명지 및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주요 기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님이십니다. 기우성 부회장님이십니다. 장윤숙 사장님이십니다. 이혁재 전무님이십니다. 강남춘 인천광역시장님이십니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님이십니다. 서병조 인천테크노파크 원장님이십니다. 변주영 일자리 본부장님이십니다. 홍준호 산업정책관이십니다. 이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정진 회장님하고 저는 아주 친구입니다. 친구. 든든한 동반자인데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마주 앉게 되니까 우리가 작년 5월달에 2030년까지 40조 투자 계획을 발표하던 그런 자리가 생각이 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또 서 회장과 친구지만 또 우리 인천의 입장에서는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바이오 기업이 함께 있다는 아주 그 힘이 상당히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신은이 셀트리온 오늘 함께 자리를 하지 않았지만 송도를 상징하는 삼바 이렇게 이런 기업들의 그 저력을 믿고 지금 인천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그 노력을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이제 예정돼 있는 일들이지만 바이오 융합 산업기술단지 이를 지정을 받아야 하고 바이오 상생협력센터 건립,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 센터를 이곳에 유치해서 그 바이오 헬스 밴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큰 그림을 그려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금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또 우리 셀트리온에서 그 우리 송도의 25조 투자 계획도 밝혀주시고 그 고용 인력이나 이런 것을 잘 이제 유지하기 위한 우리 원부자재 계열화를 위한 노력 이런 것들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런 일들이 이제 결실을 맺기 위한 오늘 좀 더 확실히 해보자 하는 그 협약식을 갖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협약을 하게 될 경우에 인천시는 셀트리온이 계획 중인 송도 3공장,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타운 이런 조성에 필요한 우리 행정적 지원이나 이런 것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고, 셀트리온에서 또 이제 우리 그 막강한 능력을 또 바탕으로 해서 인천 지역의 바이오 헬스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펀드 조성이라든지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를 위한 기업의 유치, 또 그다음에 바이오 공정 인력 센터 유치를 위한 그 노력에 함께 힘을 보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시와 셀트리온이 이제 뭐 이미 아까 반담 과정에서 서 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 바이오 도시로 지금 이미 성장해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강력하게 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시너지를 함께 낼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향해서 함께 노력해 갔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유성 부회장님, 장윤숙 사장님, 이혁재 전무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정진 셀트리 회장님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진 회장입니다. 아무래도 뭐 여기 계시는 총장님이나 아니면 태권도 박근 원장님이나 일자리 본부장님이나 뭐 다 아시는 내용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박 시장님은 더 잘 아시고, 아무래도 기자분들한테 도움되는 이야기를 던져주셨어요. 제가 20년 전에 송도 신도시를 왔을 때 거기가 개버렸어요. 그리고 2002년에 땅을 사러 왔더니 철조망이 쳐져 있는데 아침이 되면 해병대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해병대가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 송도 신도시가 이런 도시로 변화할 거라고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걸 알았으면 그때 다 땅들을 샀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에 3만 평을 처음에 땅을 사놓고 제일 답답한 게 이게 도로는 놔질지 전기는 들어올지 수돗물은 들어올지, 그러고 거기서 바이오 산업을 하자고 그랬더니 전 세계 사람들이 나보고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산업 시찰단이 왔는데 시찰단한테 내가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은 빨리빨리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년에 왔을 때는 달라질 거다, 그 다음에 왔을 때는 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정확하게 19년 지났습니다. 근데 전 세계의 모든 잡지에 바이오 산업 단지 그러면 사우스 코리아 인천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천이 이 바이오 산업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한 허브의 센터가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밸리의 핵심 그러면 미국이 3개가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보스턴 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는 이 송도 하나밖에 없어요. 일본에도 없고 싱가포르이 만들려는데 아직도 못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푸동에다가 이걸 만들려고 지금도 무척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쉽사리 이게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유럽에도 여기가 바이오밸리다 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도가 바이오밸리로서 자리를 잡기에는 좋았던 주된 이유가 사실은 우리 한국이 바이오 산업하고 잘 맞는 나라입니다. 왜 잘 맞느냐 하면 이 바이오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발효거든요. 발효서부터 시작하는데 발효를 하는 발효기를 바이오 리액터라고 해요. 근데 집집마다 우리는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김치 있잖아요, 김치. 김치가 바이오 리액터의 하나입니다. 김장도, 고추장도, 된장도 이거 바이오 리액터가 똑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발효 음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박 시장님, 내가 사실은 고등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내 친구인데 박 시장을 가볍게 내 친구다 이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왜냐면 항상 존경하는 내 친구인데, 그 주된 이유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애국심도 강하고 애양심도 강해요. 그래서 우리 박 시장께서 지금 시장으로 오셔서 지금 현재 다행스럽게 제가 하는 분야가 인천의 미래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저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바이오밸리라는 게 뭐냐 하면, 바이오밸리는 가운데 앵커 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저희도 있고 삼바도 있으니까 이 정도면 전 세계 앵커 기업들 중에 그 굵직굵직한 한 앵커 기업 한 15개를 꼽으라면 2개는 인천에 있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원부자재가 우리한테 납품을 하려면 지금 현재는 다 수입해오고 있는데 이걸 국산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겁니다. 방법은 본인들이 한국으로 사회사를 만들어서 오는 방법도 있고, 그걸 망설일 때는 저희 그룹이 투자할 겁니다. 그 얘기는 합작하자고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민간 기업 중에서 좋은 파트너들이 있으면 파트너도 맺어줄 겁니다.
그리고 또 라이센스 아웃하겠다고 라이센스 인도시킬 거고.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원부자재들이 이 근처로 와서 국산화가 되게 하는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2030 계획에서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이제 땅을 정리를 끝나면 저희가 지금 현재 그 20만 리터짜리 공장이 이 송도에 있는 건데 상공량을 20만 리터를 다시 질 겁니다. 그럼 한국에 40만 리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설이 그동안 제네인텍의 48만 리터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 40만 리터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면은 삼반은 곱하기 1.5로 꼭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반 100 안 물어봤는데 60만 리터를 질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0만이 될 겁니다. 아마. 나중에 김태현 사장한테 한번 기자분들 물어보세요. 우리가 삼반 서해장이 40만이라고 삼반 얼마냐고. 그러면 아마 근데 왜 이 시설이 중요하냐면 앞으로 이쪽 이 물질을 기본으로 하는 의약품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다고 치면 인천에 더 밸리가 더 스트레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저희 계획대로 가져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 제가 처음에 바이오 산업할 때 대한민국의 바이오텍이라고 하는 건 다 김치 공장이었어요. 김치 공장에는 바이오텍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코스닥 기업에 위서부터 아래까지가 다 바이오텍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미 바이오 강국으로 어드레스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우리도 투자를 하는 펀드들을 지금 현재 1,500억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500억에서 2,000억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지금 정부가 검토하는 CVC가 어떻게 방향을 잡으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펀드로 들어가는 데서 5,000억짜리 펀드를 올 연말까지 만듭니다. 합의다. 그래서 계속 스타트업에 투자하겠다는 약속도 계획대로 지켜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송도에서 스타트업 허브 만들었던 데를 연결시켜서 이제 해들어간다고 치면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삼바하고 우리가 옛날부터 계속 강조해왔던 게 이 바이오 쪽에 인력에 대한 재교육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다 이쪽으로 시너지가 모여진다고 치면 인천의 미래가 무척 한 축을 이 바이오 산업이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이제 전 세계에서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한 그 포커싱이 더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단 키트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항체 치료제를 뭐 연말까지 임상하면 긴급 효과만 좋다면 내년 초부터 긴급 사용을 해서 전 세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쪽 산업이 더 유망해진다. 그다음에 또 우리 박 시장님이랑 저랑 그 인천을 박 시장님은 여기가 고향이고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천에서 살았는데 인천 사람들 많이 만나보면 우선 송도 신도시를 중심으로 뉴타운에 대한 미래를 무척 좋게 봐요. 그다음에 이제 올드타운들이 어떻게 연결하는 시너지가 없는가 하는 거를 역대 시장들이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연결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송도 신도시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여기가 일터가 되게 되고 그리고 올드타운에 있는 분들이 전부 여기가 일터에서 서로 리빙존이 되게 하면 돼요. 그래서 박 시장님이랑 이런 면에서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 그동안 가볍게 봤던 거를 이야기 하나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셀트리온도 셀트리온 회사 하나도 시가총액이 40조가 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방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셀트리온은 여기 우리 송도에 셀트리온 시가총액 40짜리가 여기가 본사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가총액이 한 15, 16조 되는 회사가 여기가 본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천에 본사가 2개가 있는 기업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유수의 기업이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제 다들 어떻게 했냐면 공장만 놓고 본사는 다 서울에다 갖다 놨어요. 서울에다 갖다 놓은 이유가 그게 편하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주사업장이 있는 데가 본사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시가 돼서 더 많은 기업들이 인천에 본사가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천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만큼 시의 재정 자리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만나는 기업가들한테 다 그래요. 인천에 본사를 두고 놨더니 불편한 게 있냐 그래서 없다고 맨날 얘기해요. 그 이유가 인천 시민들이 사실은 적이 많고 프렌들리하고, 그다음에 또 인천에 있는 지역 언론들도 기업에 대해서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인천시 공무원들이 사실은 또 인천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고, 그래서 저는 인천에 본사가 있는 것이 불편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회사가 있는 인천이, 내가 고등학교 이후에 살았던 인천이 더 발전하기를 바라고 더 많은 인천 시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100분 발휘돼서 그런 시너지가 잘 어우러지는 그런 자리이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행사가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제가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약속은 지킬 것이고, 그리고 또 인천시랑 잘 시너지를 내서 여기 인천에 아무래도 지역 언론들도 많이 오셨을 텐데 그 지역 언론들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 아무래도 좀 이해도를 서로 같이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고드릴 내용은 추진 경과에서 MOU 주요 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는 것 같이 지난해 5월 셀트리온에서는 총 4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담은 셀트리온 비전 2030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화 지원 위에 업무 해박 준비와 함께 바이오 원부자재에 대한 국산화 가속화를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세종제, 유리동반을 포함해 약 3종류에 대해서는 조만간 국산화돼서 그게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재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현재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공모 중인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센터 유치를 위해서 셀트리온 그리고 삼바 그리고 유타 겐트대야 등 약 17개 기관들이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거기 유치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서정기 회장께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장님과 회장님들 참석하셔서 지난 5월에 인천 스타트업 파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어떤 업무 협약도 지금 체결한 바 있고요. 특히 최근에 아주 셀트리온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뜻깊은 어떤 이익이 하나 있었던 건 지금 셀트리온과 관련된 협력사가 송도에 자리를 탔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병대 원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이런 효과들이 계속해서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어서 MOU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체결할 MOU 주요 내용은 일단 제3공장에 대한 도서관 추진에 관련 사항, 그리고 기업, 연구소들이 직접 받은 셀트리온 사업 조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펀드, 벤처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한 벤처 플라자 거래, 그리고 원부자재,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지원을 위한 그런 지원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첨예하게 지금 각 지역 간의 유치 경쟁이 치러지고 있는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센터가 유치 지원에 대한 사항이 되고요. 특히 이 사항과 관련돼서는 잠시 후 우리 이혁재 전무부에서 셀트리온이 어떠한 컨트리뷰션을 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실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저희가 상호 발전력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고, 이러한 것을 위해서 셀트리온하고 우리 시 간에 협의를 구성해서 차질 없이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어서 우리 이혁재 본부장님의 셀트리온 투자 계획에 대해서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5월에 저희 그룹에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전 2030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중간 보고, 그다음에 현재 인천시와 셀트리온이 진행하고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 5월에 발표한 저희 셀트리온 그룹 비전 2030에 대한 간략한 요약입니다. 총 투자는 40조 투자, 바이오에 25조, 케미칼 5조, 그리고 유헬스케어에 10조, 총 합쳐서 40조 투자가 예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1만 명에 대한 고용 창출, 직접 고용은 1만 명, 간접 고용 10만 명에 대한 고용 창출을 유발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상생협력 부분에 대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벤처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헬스케어 밸리 조성과
앵커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꾸준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추진 일정은 21년까지 1단계, 25년까지 2단계, 30년까지 3단계로 추진되어 있습니다. 우선 1단계 21년까지 있는 부분이 바이오 전체하고 제네릭 합쳐서 저희가 2조 투자 그리고 1,500명 고용에 대해서 목표를 갖고 지금 추진을 해왔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작년하고 올해 저희가 지금 약간 1년 좀 넘게 진행됐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투자하고 인력 채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현재 사항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동안 저희가 지금 총 2조 투자를 계획했었는데 전체 여기서 한 10% 초과되는 2조 2천억 정도 투자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4천억 투자가 있었고요. 올해 현재 6천억 투자 계획에서 8천억 투자 계획으로 코로나가 지금 경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저희 그룹에서는 한 2천억 정도 투자 규모를 늘려서 작년하고 올해 합쳐서 약 1조 2천억 정도 투자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저희가 지금 인력 채용 중에 있는데 작년에 원래 300명 계획에서 400명 정도 채용을 진행을 했고요. 올해도 550명 채용 그리고 하반기에 코로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저희가 급속도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추가로 그 인원이 채용될지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롯해서 오픈 이노베이션과 상생협력 등 관련된 부분은 현재까지 인천시와 협력해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추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공구 투자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공구 투자 계획은 현재 셀트리온 2030 비전에 따라서 셀트리온 바이오 타운을 조성하는 게 저희 그룹사의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바이오 클러스터에 거점을 마련한 다음에 국내 3공장을 건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번에 출시한 램시마 SC 같은 펜타입 주사기기 공장도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벤처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그 다음에 컨설팅,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지원까지 할 수 있는 이노베이션 센터도 지금 구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셀트리온이 앵커 기업으로서 굉장히 많은 원부자재에 대한 바잉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 원부자재 국산화에 대한 부분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오늘 업무 협약식이 뜻깊게 손흥민 회장님과 시장님 모시고 지금 진행한 이후에 2023년까지 저희가 설계를 마치고 기공식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5년 1단계 페이즈 1이 끝날 때까지 미디어 레진 필터 공장, 그다음에 복류랩 건설, 그다음에 2030년까지는 바이오시밀러 설비 확장하고 그다음에 펜타입 주사기 공장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2030년에는 셀트리온 바이오타운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타트업 파크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투마로우시티에 있는 스타트업 파크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인천시, 그 다음에 중기청, 그 다음에 신한금융그룹, 셀트리온과 협업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신한금융에서 4년 동안 500억 투자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현재 저희가 다른 여러 개 기관과 지금 협력하고 있는 그 별도 펀드를 통해 갖고 추가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 자금도 신한금융, 그다음에 셀트리온에서는 현물 투자로 50억에서 바이오 벤처들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기반을 지금 마련하려고 역할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주요 역할로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현재 그 목표로 지금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돈으로 우리가 100% 투자하게 주는 것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또 이제 공정거래법에 다 우리 계열사가 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벤처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해주는데 벤처기업이 그만한 역량이 없이 우리 그룹에서 공정거래법에 맞는 또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만들어져 있는 펀드는 미래에셋하고 우리가 750억씩 내서 1,500억짜리 펀드를 만들어서 이미 그거는 3분의 1을 투자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벤처 캐피탈에다가 또 돈을 집어넣어서 500억짜리 펀드를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주회사 법상 그 지주회사가 펀드를 못 만들게 돼 있어요. 지주회사 산하에 있는 계열사들은 그
이거를 금산분리법상으로 막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청와대에서 CVC에 대한 방법들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스타트업 기업들을 활성화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 연말까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정부랑 같이 그런 펀드를 만드는 게 하나 있고 은행과 같이 펀드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떤 거는 5대5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어떤 거는 우리가 7대3으로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펀드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의 1년에 벤처 캐피탈들이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해 주는 게 3조에서 4조예요. 그런데 미국이 벤처 캐피탈에 1년에 들어가는 돈이 1,000조예요. 그리고 유럽이 800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벤처 캐피탈에 들어가는 돈이 미미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기업들이 자기 후배를 기르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기업들이. 그럼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막혀 있어요, 이게. 그다음에 또 어느 회장이든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해 주는 거를 즐거워하면서 투자해 주는 회장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게 좀 서로 사명 의식을 갖고 하는 거거든. 근데 하지 말라고 발목 잡으면 안 하죠, 더. 그래서 이제 그걸 서로 좀 정부도 바꾸려고 하는 거고 우리 기업들도 바꾸려고 하는데, 특히 바이오 쪽에 있는 기업들은 서로 이 니드가 무척 강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혁재 정부가 이런 복잡한 게 있으니까 둘이 흥실하게 엮어가지고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약속한 대로 계속 펀드를 확대시켜 나갈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이제 요번에 우리가 해놨던 그 스타트업 투모로우시티, 거기가 이제 뭐냐면 스타트업 기업들이 저렴한 가격에 와서 입주하고 같이 공동 워크스테이션을 발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회사들한테 당연히 그쪽으로 와달라고 유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고용이에요, 실제. 그래서 저희가 투자해 주는 거는 한 회사당 대개 50억 정도 투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규모로 그러면 100억 이상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천억짜리 펀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50억짜리를 사실 그 100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기업당 20명씩 고용을 한다고 쳐도 100개면 그럼 그만 2,000명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20년 전에 연수구청에 이런 스타트업 사미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연수구청에서 6명이 시작했어요. 20년 전에. 그게 지금 이렇게 큰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연수구청 갔는데 거기 팻말이 붙어 있더라고. 여기가 셀트리온이 탄생한 장소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반대편에 붙어 있어. 저쪽에 있었는데 이쪽에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왜 반대편에 붙어 있나 했더니 그때는 또 벤처기업이 아니면 못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벤처기업 그 저기 인천 오피스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기록상의 주소는 이쪽이야. 실제 근무는 저쪽에서 했었는데, 근데 사실 똑같은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후배들한테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사실은 가르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언론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제 우리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스타트업 기업에 많은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게 4조 하면 잘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이 4조를 엑셀레이팅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엑셀레이팅을 하려면 뭐냐? 미국과 유럽 자금이 한국에 들어와야 돼요. 어차피 한 2,000조 정도 되는 자금이랑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스타트업 기업들은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게 또 뭐냐면 이제 저희 같은 기업들이 그 연결고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저희가 투자를 해주면 그게 그 스타트업 기업의 크레딧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인천시랑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사업 이 자체가 지금 정부에서도 고민하는 상황이고 사실은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CVC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국회에서도 후속으로 그 부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도 안을 제시를 했어요. 뭐냐면 금산분리 원칙을 다 깨자는 거 아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취지를 살리자는 뜻이다. 그래서 어쨌든 좀 더 그런 게 엑셀리팅 된다면, 그런 제도가 바뀐다면 지금 저기서 쓰고 있는 저 얘기가 더 현실화가 될 겁니다. 자, 하시죠. 네, 네. 지금 이제 나머지 2개 남은 게 저희가 바이오공정 인력 양성센터, 그다음에 원부자재 국산화 진행 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바이오공정 전문 인력 양성센터는 뭐 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공모 중에 있는데요. 이 이름에 나와 있다시피 공정 인력 전문 인력 센터는 지금 뭐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그다음에 DM바이오 같은 큰 기업들에서 많은 인력들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 지금 인천 송도에서 꼭 유치되게 희망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서 인천에서 인천시, 그다음에 뭐 경제청, 그다음에 연세대, 그다음에 셀트리온, 그다음에 많은 셀트리온 바이오 기업들이 협업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셋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셀트리온은 교육과정,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그 참여, 그다음에 현장 연계 교육, 그리고 뭐 기기에 대한 지원 등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그 여기 들어오는 교육생들이 바로 산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셀트리온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부자재 국산화 진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이 공장을 계속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부자재 기업들도 송도를 유치해서 바이오 클러스터가 인천 송도에 빠르게 자리 잡는 것도 셀트리온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회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글로벌 노하우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국내 기술을 증진시킨 다음에 11공구 내에 공장 건설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바이오 공정에 들어가는 원부자재들이 송도에서 생산되어서 셀트리온도 원가를 많이 낮출 수 있고 긴밀하게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는 바이오타운을 만드는 전문화적인 국산화를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음 장에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해외에서 지금 약을 집어넣는 유리병이 거의 독일에 있는 한 개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업체가 이걸 해외에 사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인천에 있는 회사 한 군데하고 협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한 다음에 현재 전 세계 100여 국이 넘는 국가에 우리나라 국산 유리병으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사용했을 때 저희 회사도 원래 2천억 정도 들어갈 유리병 구입 비용을 500억 정도로 1,500억 정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고요. 이 부분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좀 다른 사업들, 다른 업무자들도 국산화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에도 그리고 언론에도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면, 이제 우리 100% 다 수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국산화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수입하는 거래선이 한국의 자회사를 짓던, 우리랑 합작을 하던, 우리나라 국내 기업하고 합작을 하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망설이지 않고 한국에서 사업하는 거 좋지, 이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 근데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고 그러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을 때마다 그럽니다. 내가 20년 만에 6명 가지고 이만큼 했으면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야, 나쁜 나라야? 이렇게 물어보면 너를 보면 좋은 나라인 것 같아. 근데 딴 사람한테 물어보면 기업하기 나쁜 나라라고 하는데, 니네 나라 사람이. 근데 여기 언론인들한테 제가 부탁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는 저희도 노력하고 시도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인천시의 언론과 시민들 모두가 인천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것이 전 세계에 쫙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을 발전시켜 봐라 그런다고 발전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누가 발전을 시켜야? 인천 시민 모두가 발전을 시켜야죠. 그래서 노력할 테니까 우리 모두 인천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봅시다. 그 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법인세가 내려가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뭐 사실 우리나라의 제도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꼭 세금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 좋은 인력들이 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지자체나 아니면 모든 지역과 같이 기업이 혼연일체가 돼서 인천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노력을 하겠지만 인천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봅시다. 그런데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는 없어요. 지자체가 법인세를 깎겠습니까? 지자체가 노사정 협의를 하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내가 해보니까 인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아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좋은 인력들 지방으로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인천은 잘 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우수한 인력들 모아놓은 데거든요. 근데 인천이기 때문에 그 회사 취직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울이 아닌 데에서 인천이 제일 좋은 인력을 유치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송도 신도시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이 살면서 행복해해요. 뭐냐면 무척 잘 가꿔진 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인천이 교육화도 좋아요. 제 손자 다 여기서 유치원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서울에 있는 유치원 안 다녀요. 그리고 제 며느리 출산했는데 인천에서 출산했어요. 서울 병원 안 갔어요. 왜냐면 보면은 인천 좋은 도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론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셀트리온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천시장을 활성화해라. 인천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인천에 있는 시민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로 인천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캠페인을 가지고 우리 시장님을 중심으로 전 시민이 같이 뛰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자재는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인천시 그다음에 뭐 산자부 다 협력해갖고 최대한 빨리 많은 기업들이 송도에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협약서 서명 및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